이에 자꾸 뭐가 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에 뭔가 자꾸 끼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크게 한 3-4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치주염을 들 수 있어요. 치주염이라는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치아가 흔들려요. 완전 초기 치주염은 동요도가 없지만 조금만 진행되면은 동요도가 생기거든요. 수평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수직적으로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직적은 진짜 상태 안 좋은 거고, 약간 수평적으로만 흔들려도 밥 먹을 때 나물이나 이런 거는 엄청 음식물이 껴. 이게 제일 치료하기도 어렵고 복잡한 문제고, 두 번째로는 보철물이 문제, 아니면 치아가 깨졌거나 충치나 아니면은 그냥 잘못 식사하시다가 치아가 깨져가지고 틈이 생겨서 끼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가 더 제일 많은데, 임플란트 보철물이 잘못돼서, 아니면은 예를 들면 맨 뒤에 치아는 임플란트인데 그 앞에 치아는 내 자연치예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노화가 되면 치아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약간씩 쏠리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만들어 놨었는데 약간씩 틈이 생겨가지고 음식물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원인은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주염, 깨지거나 충치 때문에. 세 번째는 임플란트로 인해서 임플란트랑 내 자연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거.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이 다 음식물이 낀다 그래서 왔는데,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 여기 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음식물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임플란트랑 내 앞에 치아가 뭐 이동해서라기보다는 보철물이 깨진 거, 이런 경우에 해당하고, 여기 당연히 깨졌으니까 음식물이 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둥은 그대로 두고 이 머리만 교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 떠가지고 보철물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타이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PFM으로 만든 보철물이거든요. PFM이라는 게 안에 금속이 있고 위에 도자기가 있는 건데, 이거는 수정이 안 돼. 그러니까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몇 년 쓰다가 만약에 앞에 치아가 약간 이동해가지고 헐거워지는 거는 우리가 보철물을 빼서 수정할 수 있거든요. 좀 덧대가지고. 근데 이 PFM은 수정이 안 돼서 이 경우에는 새로 해야 돼. 이 환자분은 그렇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래 앞니에 음식물이 낀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여기 어금니에 음식물이 낀다, 이 사유인데, 보시면 여기는 치아가 살짝 깨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옛날에 이제 보철물을 하셨는데 여기 사이가 좀 틈이 생겨서 음식물이 낀다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나는 뭐 치료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치실이나 치간칫솔 쓰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려드린 다이소에서 파는 치간칫솔이나 다이소에서 파는 그 3M 2줄짜리 치실, 이런 거 쓰셔야 되고, 근데 이제 단독으로 된 치아는 그렇게 치실을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브릿지 보철물 같은 경우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치실을 쓸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치간 칫솔을 쓰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음식물이 껴서 잇몸이 아프다고 왔어요. 여기 보면 잇몸이 다 부어 있잖아요. 빨갛게 고름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뼈가 다 녹았어요. 음식물이 끼면서 이만큼 뼈가 녹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신경치료해서 살려서 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동요도가 심했어. 환자분께서 그냥 확실하게 치료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동의하고 임플란트로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도 뭐 하나 뽑고 임플란트 진행하려고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실제로 뼈가 더 많이 녹아 있었고, 이 뒤쪽도 임플란트 주변에 뼈 녹았거든요. 환자분께서 하는 김에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둘 다 제거하고 다시 심었습니다. 음식물 낀 것 때문에 여기는 이 양쪽 치아가 다 망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긴 거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충치 때문인데, 여기에 왼쪽 위에 음식물이 낀다는 게 불편하다고 오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왼쪽 위에 옛날에 신경치료하고 크라운까지 씌웠는데 안에가 뿌리 쪽이 다시 썩었어.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가 다 썩은 거거든. 이쪽도 썩고 틈이 생겨서 음식물이 끼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 이 정도 썩은 거. 그래서 뽑고 임플란트 하셨고, 이분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음식물이 낀다, 왼쪽 아래 음식물이 낀다는 것 때문에 오셨는데, 보시면 치아가 되게 파절돼 있죠. 아마 옛날에 인내 같은 거 떼운 걸 수도 있는데, 떼운 거가 떨어지고 치아가 깨져가지고 여기가 계속 음식물이 끼는 거라서 여기는 치료를 다시 했습니다.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웠어요. 너무 시려하고 아파하셔가지고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웠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치아 파절 때문에 생긴 경우에 볼 수 있겠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여기 임플란트가 있고 여기 크라운을 씌운 게 있는데, 여기 음식물이 계속 끼는 게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임플란트 보철물을 수정해서 새로 해가지고 음식물 안 끼게 수정을 해드렸어. 근데 이런 경우에 또 몇 년 지나면은 얘는 움직이지 않는데 이 전체적인 치아들이 다 앞으로 쏠려가지고 음식물이 좀 낄 수 있어요. 근데 지르코니아로 만들면 약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음식물이 낀다, 이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잇몸이 좀 아프다는 주소로 오셨는데, 나이가 많지 않은데 여기가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음식물이 계속 낀다고 미세하게 약간의 틈이 있어요. 이분은 교정도 하긴 하셨는데
여기 약간의 틈이 있어가지고 계속 불편하다고 하셔서 잇몸 치료를 했어요. 플레오피 하면서 열어보니까 뼈가 꽤 많이 녹아 있었거든요. 이 앞치아에 뿌리 쪽 뼈가 생각보다 많이 녹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잇몸 치료를 해드린다고 해서 벌어져 있던 치아가 다시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극단적으로는 다시 교정을 해가지고 더 어금니를 앞으로 당겨서 더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치주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교정을 해서 그렇게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다시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깨끗하게 치료해놓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저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실, 음식물 끼는 거는 약간 숙명처럼 받아들이셔야 되고, 치실이나 치간칫솔 뭐 아니면 워터픽 이런 거 쓰시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음식물이 끼는 건 뭔가 해결을 해서 안 끼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치아가 깨졌다, 뭐 보철물이 깨졌다, 임플란트가 있는데 임플란트 보철물이 헐겁다, 그런 거는 우리가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치주염 때문에 치아가 흔들린다. 처음엔 또 괜찮았는데 몇 년 지나서 좀 음식물이 낀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음식물이 끼는 것도 문제인데 관리를 안 해서 뼈가 높고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더 문제예요. 그렇죠. 만약에 음식물이 끼는 게 불편해요. 근데 내가 관리가 안 돼. 그럼 치과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 치과 의사가 그걸 보고 환자분 이거는 괜찮아요. 이 정도 끼는 거는 그냥 자연 현상이고 집에서 치실이나 치간칫솔 쓰시면서 관리하세요 라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의사가 이거는 약간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같이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라. 근데 이게 음식물이 낀다고 당신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면은 일단 그걸 한번 확인을 받고 치실이랑 치간칫솔 쓰시면 되는데, 그런 확인을 받지 않고 이걸 계속 방치하잖아요. 어르신들 오신 분들 보면은 음식물이 그냥 진짜 막 고기가 꽉 껴있는 상태로 오신단 말이에요. 어제 뭐 먹었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태를 그냥 방치하시면 크라운 교체해서 해결될 일을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게 있으면 일단 치과에 가셔서 확인을 좀 받고, 이게 내가 같이 짊어지고 치실이랑 치간칫솔 쓰면서 짊어지고 가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빠르게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일단 그래도 치과 의사의 판단을 좀 받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애초에 보철의 문제인 경우에는 아예 틈이 없게 처음부터 이렇게 음식물 안 끼게 만들어주면 더 좋죠. 근데 저는 그냥 치실이 뻑뻑하게 들어갈 정도를 선호하는데, 치실도 안 들어갈 정도로 진짜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이 진짜 안 끼는 거 아니거든요. 막 섬유질 같은 게 껴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자기 스스로 치실이나 치간칫솔로 그걸 빼낼 수가 없어. 관리가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환자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철물을 한다 그러면은, 치주염이 만약에 없어서 뼈가 여기까지 딱 유지가 돼 있으면 요만한 삼각형이겠지만, 치주염이 있으면 삼각형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인위적으로 난 너무 싫다 그래서 이걸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환기가 안 되고 음식물이 제거가 안 되면은 치주염이 더 나빠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음식물이 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는 그래도 의사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아. 그게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건 그럴 거예요. 이거 무조건 치과에 가면은 무조건 뭐 하라고 할까봐, 또 치료하라고 할까봐 그러시는데, 의사들이 뭐 무조건 뭐 이런 경우에 무조건 다 크라운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거는 내가 그냥 집에서 셀프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좀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는 그래도 컨펌을 좀 받아보세요. 집에서 관리할 때는 그냥 치실, 치간칫솔만 써주면 돼요. 치실이랑 치간칫솔 써주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워터픽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도 되는데, 워터픽은 물로 쏘는 거잖아.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할 때 바닥을 좀 닦고 물로 헹궈야지, 바닥 닦지도 않았는데 물로만 헹구면 음식물 껴있는 상태에서 워터픽 막 쏴가지고 빠지면 다행인데 안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실이랑 치간칫솔 먼저 하고 워터픽을 쓰셔야 돼요. 아니면은 뭐 내가 치아가 잘 깨지시는 분들 이런 거 딱딱한 거 좀 피하시고, 이갈이 같은 게 있어서 치아가 계속 흔들린다 그럼 그런 거는 보조적으로 이갈이 장치 같은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부가적인 거고 테크닉적인 거잖아요. 의사한테 일단은 내가 이런 질환이 왜 생겼는지 원인 파악은 한번 해보는 게 좋고, 예를 들면 이가 깨지거나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거에 더 본질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이갈이가 있는지 뭐 단 걸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거는 더 본질적인 거.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왔을 때는 치간칫솔 치실이 제일 좋아요.